안녕하세요, 바람처럼입니다. 며칠 전에 영상 제작에 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영상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1위가 운영체제 설치, 드라이버 설치 같은 시스템 세팅에 대한 것이었고 2위가 컴퓨터 조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부품 개봉에서 윈도우 세팅까지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1위, 2위를 한 번에 가는 거죠. 벤치마크 및 게임 성능에 관한 테스트는 지난 영상에 올렸기 때문에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조립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고가 저가 시스템을 한 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CPU인데요.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AMD 2600으로 하시면 되고요. 약간 성능이 낮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AMD 2200G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디오 카드 VJ. 이것도 고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RX 580으로 하시고요. 좀 약간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RX 570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SSD요. 깔끔한 선정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ADATA M.2 256기가로 하시면 되고요. 약간 지저분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 860 EVO 250기가로 하시면 됩니다. 조립의 편의성을 따지면 요 M.2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하드디스크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1테라만 하시면 되고 저장을 많이 하시면은 2테라, 3테라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조립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네 가지를 모두 섞어서 해도 호환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AMD 2200G에다가 RX 580으로 하고 여기다 ADATA를 장착을 하고 3테라 하드를 연결해도 호환성에는 이제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이 AMD 2200G가 금액이 싸가지고 성능을 의심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요거가 AMD 2200G가 인텔로 치면은 i5 7400 정도 돼요. i5 7400이면은 아직도 현역이죠. AMD 2200G에다가 RX 580을 장착을 해도 RX 580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성능으로만 꾸미게 되면은 한 77만원대, 그리고 저성능으로만 꾸미면 한 65만원대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USB는 샌디스크 16기가 짜리고요. 저희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뜯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 AS 스티커 이걸 여기 이 본체 쪽에다 붙이셔야지만은 나중에 AS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이 되어 있으면 USB 3.0이라고 했죠. 그 노트북이나 PC에 이 파란색 포트가 있으면 그쪽에 꼽으시면 작업이 좀 빨리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윈도우 ISO 이미지를 얻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윈도우를 패키지로 된 정품으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MS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MS 사이트에서 설치 ISO 이미지를 얻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최근에 MS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ISO 이미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써보고 구매라는 얘기죠.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거는 처음에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정품을 인증하라고 뜨는데요. 그때 정품 CD키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CD키는 정품이라면 제품 박스 안에 들어있고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구글에 들어가서요. 구글에 들어가서 윈펜 ISO 이미지 다운로드 여기 가시면 되고요. 나가서 마이크로소프트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나가서 이제 지금 도구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럼 저장하시고 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미디어 크리에이션 툴 요걸 누르시면 이제 뜹니다. 이제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뜨죠? 이렇게 보면 이제 관련 통지 및 사용 조건이 뜨죠? 이거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하시고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하는 중 이렇게 뜹니다. 지금 이 PC 업그레이드는 아니죠. 다른 PC에 설치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PC용 설치 미디어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 PC의 권장 사용은 요건 빼주세요. 뭐 다른 PC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한국어, 윈도우 10, 64비트. 이거에 32비트도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안 써요. 메모리 용량을 한 4기가 정도밖에 못 쓰기 때문에 이거는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안 쓰고요. 모두를 선택하게 되면은 용량이 커져요. 그러니까 64비트 요것만 하시면 돼요. 다음, 그래서 이제 8기가 이상의 USB를 아까 꽂았죠. USB 플래시 드라이브. 다음, 그래서 요거 선택하시고요. 다음, 그럼 자동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퍼센트가 자꾸 올라가요. 요게 이제 100%가 다 되면은 뽑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윈도우 10 ISO 설치 USB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속성을 보시면은 4기가예요. 아직 여유기간이 한 11기가 있죠. 그래서 요거로 바로 만들어서 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기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우리가 사용할 메인보드 모델명을 집어넣습니다. EXA320M 이거 치고 기다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이거예요. EXA320M 게이밍. 요거를 하시면은 돌고 있어요. 지금 좀 기다리셔야 돼요.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비스 지원 가셔가지고 드라이버를 받습니다. 드라이버 받으시고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윈도우 10 64비트죠. 이거 선택하시고요. 바이오스도 한번 받아요. 바이오스도 받고 저장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모두 표시하면은 이건 4월 달에 올라온 거죠. 이것도 다운로드 하시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작년 9월달, 올해 3월달, 4월달 신형을 받는 게 괜찮아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뭐 4월 3일날 그 올라와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 저장하시고, 네트워크도 있어요. 이것도 저장하시고 저장.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여기서 필요하시는 거는 요거 인공지능 충전기예요. 컴퓨터로 핸드폰 충전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시죠? 그분들은 이거 설치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거 설치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요거를 저는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나머지는 받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칩셋하고 여기 SATA가 있는데, 칩셋은 이제 4월 3일 거 버전, 이거를 받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AMD 사이트 가셔서 받으셔도 돼요. 저는 사이트 가서 한번 받아볼게요. AMD 사이트 가셔가지고요. 여기 가시면은 드라이버 및 지원이 있어요. 네, 드라이버 지원해서 이제 칩셋 드라이버 가시고, 소켓 AM4 우리가 사용할 게 A320 칩셋이죠. 칩셋하고 전송을 누르시면 여기 나오죠. 윈도우 10 64비트. 그래서 요 10 64비트용 드라이버인데 요거에 받는 게 신형입니다. 그래서 요거 칩셋 드라이버는 그 칩셋을 제조한 회사 가서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비디오 카드도 있잖아요. 비디오 카드도 여기서 보시면 그 그래픽스에서 RX 500 시리즈에서 제가 이번에 할 거는 RX 500이니까 580 할 거예요. 580 클릭하시고 전송.
전송하면 이제 여기 또 나오죠. 윈도우 10 64비트 하고 있죠. 여기 다운로드, 이것도 저장.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됐어요. 폴더 이렇게 다 받았죠. 그러면은 이 사이즈를 478메가, 요거를 여기 가서 이제 폴더 임의로 이름을 정해 놓으면 돼요. 정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여기서 압축을 푸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전송이 되고 있어요. 다 갔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압축을 푸실 필요가 없고, 요 메인보드 바이오스만 압축을 풀면 돼요. 알아서 풀기. 자, 요거 자, 여기 요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삭제하고, 풀렸으니까. 그리고 요게 칩이 생겼죠. 요거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폴더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고, 이 파일은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할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뽑아 놓는 게 나중에 작업할 때 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는 이름을 이제 바꾸죠. 그냥 이름을 드라이버스로 바꾸고, 얘는 이름을 바꾸죠. 얘도 이름 바꾸기, 바이오스 이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 파일은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는 데 쓰고, 요거는 이제 윈도우가 다 설치가 되면 드라이버 설치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이걸로 하시면 작업이 되게 쉽게 끝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CPU 쿨러고요. 그리고 이건 CPU. 이거 하고 메인보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서머웨어 그리스가 이제 발려져 있어요. 발려져 있으니까 굳이 뭐 따로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고요. CPU를 꺼내고요. 저 여기 라이젠이라는 글씨 보이시죠? 라이젠이라는 글씨랑 여기 소켓 AM4라고 되어 있는 데하고 일치가 되게, 안 그러면 여기 이 금도금 부분, 여기 금도금 된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하고 삼각형을 맞추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꽂으시고, 요걸 그냥 레버를 내리게 되면 CPU가 살짝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CPU 장착이 끝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쿨러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요 리텐션 가이드가 있으면은 얘를 장착하기가 힘들겠죠. 자, 이제 빼냅니다. 이제 이거를. 요 빼낸 거는, 요 빼낸 리텐션 가이드하고 나사는 버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그 AMD 2700X 같은 CPU를 장착을 하실 때는 요 리텐션 가이드하고 나사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보관을 꼭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쿨러를 얹고요. 쿨러를 얹고 대각선으로 조이는 거예요. 한 번에 조이지 마시고 살짝 조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정이 됐다고 싶으면 그때 마지막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PU 펜 이쪽 부분 이제 CPU 펜 이거 꽂으시고요. CPU 장착에 대해서 보다 잘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그만 글씨가 있죠. A1, A2, B1, B2. 그래서 속도를 제대로 내고 싶으시면 A1, B1, A2, B2 이런 식으로 꼽으셔야 돼요. 메모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슬롯은 고정입니다. 이건 레버가 젖혀지지 않아요. 여기 레버가 젖혀지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젖혀지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메모리를 꽂으실 때는 이 홈에 맞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에 여기를 먼저 고정된 부분을 먼저 눌러주세요. 다 같이 힘을 고르게 줘서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해서 여기 먼저 고정된 부분 먼저 이렇게 꽂으시면 되고요. 뺄 때는 뭐 여기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빼시고 꼽을 때 이렇게 고정된 부분부터 먼저 밀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눌려졌나 이렇게 손가락을 쫙 펴서 고르게 힘을 줘가지고 레버 한번 다시 닫아주고 이렇게 하면 메모리 장착까지 끝났습니다. 파워인데요. 600W 슈퍼플라워 파워고요. 모델명은 600H. 정확히 모델명은 SF-600P 14HE 에코 모델명 이거고요. 파워 한번 뜯어볼게요. 이 파워에 나와 있는 특징은 저 이제 일본 일제 캐패시터 최고 온도가 105도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체 베어링이고 그리고 제로 데시벨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기 상태에서 냉각팬이 안 돈다는 얘기죠. 최대 출력은 600W고요. 자, 뜯어볼게요. 케이블 타이하고 나사 파워 케이블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를 한번 더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런티 보이드 if removed라고 돼 있죠. 요거 파워를 분해하시면 무상 에이스 못 받아요. 그냥 함부로 뜯지 마시고. 그리고 요거 이제 에코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하시면 이제 좀 조용하게 돌아요. 전기료를 절약하면서 좀 조용하게 돌고 파워 스위치 인 아웃 슈퍼 플라워 600W 600P 14H 돼 있죠. 요 파워 쓸 거예요. 요걸로 이제 임시 조립을 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보고 모두 잘 돌아간다고 하면 그때 이제 조립을 할 겁니다. 임시 조립은 어떻게 하시냐면 메인보드 박스에 딱 깔아 놓고요. 여기다가 메인보드 이렇게 얹어 놓고 여기에 이제 파워를 다 연결을 해서 윈도우까지 깔아 볼 거예요. 윈도우를 다 깔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오케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 케이스에 조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그냥 바로 케이스에 조립을 해가지고 어떤 고장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다시 뜯어놔야 되니까 시간이 2배가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품들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장착을 하는 게 좋다 그 얘기죠. 그게 임시 조립이죠. 오늘 여기 장착할 제품은 에이데이터 그 SU800 M.2 2홀기가짜리입니다. 스위버는 ST컴이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에이데이터 SU800 M.2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뽑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잘 안 뽑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뒤를 눌러가지고 뽑으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그 SSD가 휘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손을 넣어서 제대로 이게 잘 되지도 않고 그럴 때 이 가위를 써가지고 이 주변을 잘라버리면 돼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눌러서 뽑으니까 SSD가 휘어질 염려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실 때는
가위를 써가지고 잘라버려야 돼요. 사이드를 이렇게 쫙 자르게 되면 그냥 이렇게 쉽게 뽑혀요. 그냥. 자, 쉽게 뽑히고. 자, 여기 이제 M.2 SSD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홈 모양이 다르죠. 이쪽은 이제 NVMe라고 하는 거고, 요쪽은 이제 NVMe이고, 요쪽은 일반 SATA 방식이에요. 속도는 얘가 훨씬 빠릅니다. 얘는 그냥 일반 그냥 SATA 2.5인치랑 비슷한 속도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M.2 SSD를 딱 받았을 때 요게 홈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빠른 거, 두 개만 있다 그러면 좀 느린 거. 자, 요거를 장착을 할 때 요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꽂아서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뭐 그냥 이렇게 나사를 박으면은 요 SSD가 휘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메인보드 안에 보면 요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서포트인데 요것도 필요합니다. 자, 요거 이제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 보시고, 박스 드라이버가 필요해요. 요거 손으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 손으로 하면 제대로 좀 꽂기가 힘들겠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박스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요 나사를 보면 이제 굉장히 얇아요. 이게 나사 홈이 굉장히 얇아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를 요 드라이버는 컴퓨터를 조립할 때 사용하는 일반 드라이버고요. 요거는 이제 그 M.2 SSD 노트북 분할 때 쓰는 거예요. 지름이 틀리죠. 얘로 하면 안 돼요. 얘로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가 틀리다는 거 주의하세요. 그래서 M.2 SSD를 이렇게 딱 꽂고 딱 올라가게 한 다음에 이렇게 요즘 자석이 돼 있죠. 요거 조그만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 스티커 떼다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요거를 떼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붙여야죠. 이렇게 붙이셔야지만 나중에 에이스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빈 박스를 이렇게 그 메인보드 박스 준비해 주시고, 여기 이 위에다가 보드 깔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파워를 연결을 해가지고, 파워 연결하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파워를 연결하고 임시 조립을 한번 해보시죠. 임시 조립해서 윈도우까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OK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꼽으시고, CPU 보조 전원은 또 필요한데, CPU 보조 전원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CPU라고 써 있어요. CPU. 이렇게 해서 CPU 보조 전원 한 거를 여기다 꽂으시고, 그다음 비디오 카드 이렇게 있죠. HDMI를 쓰실 분들은 여기 HDMI 요거 뽑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HDMI 뽑으시면 하시고, 안 쓰실 분들은 그냥 놔두셔도 되고, 디스플레이 포트 사용하실 분은 이런 거 하나 뽑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좀 꽂고 VJ 보조 전원 연결할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VJ라고 써있죠. 이게 6+2로 되어 있어요. 6+2로 VJ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꼽으시고요. 가장 주의하실 거는 파워는 제일 마지막에 연결하셔야 돼요.
파워를 연결하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이제 꼽으시면 돼요. 한 가지 주의사항, 랜선은 나중에 꼽으세요. 왜냐하면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랜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드라이버를 막 잡는데, 그 드라이버가 우리가 설치하려는 드라이버하고 충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랜선은 가장 나중에 꼽는 걸로, 다 설치가 되고 나면 그때 꼽는 걸로 하죠. 우리는 아까 그 USB에 드라이버를 다 받아왔으니까 지금 랜선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빼놓고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다 연결하고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쉘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킬 차례인데요. 그 전에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USB 이제 꼽으시고 이제 전원을 켜서 제대로 동작을 하면, 이걸로 케이스에 조립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켜볼게요. 연필이나 볼펜 아니면 금속 도구 같은 걸로 요 파워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해주시면 전원이 켜져요. 엑스페디션이라는 요 글씨에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색깔이 변하면 지금 정상 동작하는 거예요. 전원만 연결해도 여기는 이제 불이 들어와요. 여기 연필 끝으로 파워 스위치 이 부분을 클릭 터치를 하시면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CPU 전원을 켰을 때 펜이 안 돌거나 아니면 뭐 비디오 카드 펜이 뭐 안 돈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요게 펜이 제대로 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펜이 안 돈다 그러면 펜이 고장난 거거나 안 그러면 뭐 보드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거니까 즉시 테스트를 중단을 하시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 상태가 되도록 조치를 좀 하세요. 파워 스위치를 놓고 델 키를 누르면 요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지 모드예요. 보시면 이제 그 메인보드 모델명 EXA320M 게이밍이고 바이오스 버전이 4207이에요. 그리고 이제 CPU가 라이젠 5 2600 6코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CPU 온도. 이게 만약 50도, 60도까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잘못 꼽으실 거예요. 지금 CPU 39도밖에 안 되죠. 이게 정상이고요. 메인보드 온도는 지금 32도 이렇게 되고, 이제 어드밴스 모드로 한번 가죠. 어드밴스 모드는 F7번 여기 가셔가지고 이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이번엔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이오스 아까 그 폴더 만들어놨죠. 바이오스 여기 가시면 아까 요 모델 있죠. 아까 USB 만들 때 이걸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4207 버전에서 버전이 4602 버전으로 가는 거예요. 바이오스의 날짜는 2018년 12월 7일 날짜인데 요걸 이제 엔터를 치면은 요 바이오스를 읽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yes. 자, 정말 이제 업데이트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이제 날짜가 2019년 3월 17일자로 바이오스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리는데요. 요게 끝나고 나서 이제 요 아까 그 바이오스 가지고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재시작을 합니다.
다시 델 키를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바이오스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아까 바이오스 업데이트 했다가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갔었죠. 이제 가면도 또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D램 상태가 보면 삼성 거 8기가 지금 2개 꽂혀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그 속도가 3기가로 돌아가는 고성능 메모리가 있으면 대부분 요 DOCP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을 뭐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삼성 메모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까 이제 온도가 좀 감에 놔두니까 떨어졌죠. M.2 이제 SU800이고, 여기서 이제 그 UEFI 모드로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일반 CSM 모드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되거든요. UEFI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F10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하고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오케이. 바이오스가 업데이트 되고 나서 다시 델 키를 눌러가지고 델 또는 F2를 눌러서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으로 다시 들어오면은, 여기 들어가서 로드 옵티마이즈 디폴트, 이거 이렇게 예스 하시고요. 이걸 한번 눌러서 디폴트 값 예스 하시고, 이거 이제 얘는 네트워크 부팅이거든요. 랜으로 부팅하는 거. 이거 이제 PC방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가정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한글을 원하시면 이걸 코리안으로 바꾸시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영어가 편하시다 그러면 이거 영어로 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중요하신 건 이제 Q펜 튜닝. 펜을 여러 개 다시는 분들, 3핀 메인보드에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3핀 냉각펜을 많이 장착을 하신 분은 요걸 한번 해줘야 돼요. Q펜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갖다가 그 펜의 RPM을 자기가 측정을 해가지고 최저값을 자기가 찾아줘요. 요거를 하면 이제 시간이 2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요. 이걸 오케이 하면은 이제 최저값을 찾으니까 하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통과를 할게요. 펜을 여러 개 달았을 때만 해당하는 거고, CPU 펜도 뭐 하고 싶다 그러면 하셔도 되고, 오케이 누르면 여기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트로 가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부트 여기 가셔가지고 이제 나중에 뭘로 부팅 하실 건가, 부트1, 이거 M.2 SSD고, 이거 이제 네트워크 부팅이에요. 이거 이제 UEFI 부팅. 이제 같은 USB인데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요게 그 일반 CSM 부팅,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UEFI가 이제 신형 방식입니다. 신형 방식이 속도가 빠르긴 한데 구형 유틸리티 프로그램이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요 CSM 모드 방식으로 부팅을 하시면 되고, 신형으로 한다 그러면 UEFI 모드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부팅을 이제 처음으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 UEFI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이제 그 다음에 SSD로 부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빠지시고, 그럼 이제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아까 만든 USB로 이렇게 부팅이 됐어요. 여기서 뭐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 다음 지금 설치. 지금 CD키가 없죠. CD키가 없으면, 정품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 CD키를 입력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테스트 하는 거고, 아까 그 MS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IS 이미지이기 때문에 CD키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품키가 없으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 에듀케이션 프로 이렇게 있는데, 홈 선택하시면 일반적이고요. 다음 동의해야 넘어가겠죠. 다음 일단 고급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그 하드디스크가 달려있으면 여기 이제 또 하드디스크가 떠요. 나중에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뭐 데이터가 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치할 때는,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는 딱 SSD만 연결한 상태에서 요거를 갖다 설치하시면 이게 좋을 겁니다. 여기 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새로 만들기 적용. C 드라이브는 전체를 쓰는 게 나아요. 추가 파티션 만든다 그러죠. 확인. 그렇게 여러 개 만들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 만들면은 그냥 다음 누르시면 돼요.
나중에 CSM 모드로 하는 거는 다음에 그 윈도우 설치할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 이제 다음만 누르시면 돼요. 오늘은 다음. 이렇게 되면 이 100%가 되면서 윈도우가 설치됩니다. 자, 이제 설치가 거의 완료되고 있어요. 설치가 완료될 때쯤 돼가지고 제가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10초 못 기다리죠. 엔터. 자, 이제 델 키를 눌러가지고 자, 들어가면은 여기 새로운 거 보이시죠?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가 생겼죠. 이게 UEFI 모드로 설치를 할 때는 이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이게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야지만 정상적으로 부팅이 됩니다. SSD가 이렇다고 해야지 얘를 제일 꼭대기로 올리면 부팅이 안 돼요. UEFI 모드를 할 때는 윈도우즈 부트 매니저가 제일 꼭대기로 가게 이렇게 해야지만 부팅이 돼요. 자동으로 그게 바뀌어요. 그래서 뭐 CPU 온도 보시고 지금 뭐 열심히 돌았는데 39도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다시 F10 저장해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다 자동으로 돌아가면은 설치가 되는 겁니다. UEFI 모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메인보드 로고 밑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돌아가면은 UEFI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CSM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 아수스 로고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요 준비 중이라는 글자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모드로 설치를 했는지는 요걸 이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수스 로고 보이고 준비 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돌아간다. 또는 뭐 기가바이트 또 MSI 이렇게 로고 메인보드 제조사 로고가 있겠죠. 그 밑에 이 준비 중이라는 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UEFI 모드로 세팅이 된 거고, 이게 아예 없고 로고가 안 보이고 준비 중이라는 글자만 돌아간다 그러면은 CSM 모드로 세팅이 된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운영체제 설치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지역이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지금 이제 한국이니까 yes, 이것도 yes. 두 번째, 키보드 두 개씩 쓰시는 분은 없잖아요. PC 한 대 키보드 두 개씩 연결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건너뛰기. 그리고 네트워크 아까 랜선 뽑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건너뛰기. 나중에 뭐 절약하세요. 이걸 yes 하면 또 랜선 연결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이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유저 그냥 유저 쓰고요. 다음 비밀번호 일단 뭐 입력하시고 싶으신 분은 입력하시고 그냥 다음. 뭐 이거 뭐 여러가지 뭐 더 많은 작업 수행하는데 이것도 뭐 별 필요 없죠. 아니요 하시고. 자, 여기 인데 음성인식 yes 아니요, 뭐 장치 찾기,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 이게 있는 게 좋겠죠. 근데 이건 데스크탑이니까 필요가 없고, 수동 입력할 일 없고, 광고 볼 일 없고, 뭐 이렇게 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yes no는 개인이 판별을 하십시오. 저는 그냥 이 위치가 왜 중요하면은 날씨 때문에 위치를 yes 하는 거예요. 내일 뭐 흐린지 비 올지 추울지 더울지 모르잖아요. 위치가 꺼져 있으면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위치를 켜놓고, 저는 일반적으로 위치만 켜놔요. 수락. 여기 보시면 파일 탐색기 있죠. 우리가 아까 그 드라이버 받아둔 거 여기 드라이버스라고 만들어놨죠.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그 칩셋 드라이버, 뭐 비디오 카드 드라이버, 뭐 사운드 램 이렇게 쫙 있죠. 여기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얘는 USB니까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하나 만들어요. 드라이버스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한 다음에 얘를 다 옮깁니다. 이제 자,
그 원래는 이제 칩셋 드라이버 요걸 먼저 설치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 동영상 캡처를 위해서 일단 저기 작업상 요거부터 해볼게요. 원래는 칩셋 먼저 하는 거예요. 칩셋 드라이버 설치하고 이제 비디오 카드 드라이버 설치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오늘 동영상 캡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디오 카드 드라이버를 먼저 설치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개인 설정, 테마,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여기 여러 개 있죠? 이거 다 체크. 네트워크 안 쓰실 분들 이거 빼시면 돼요. 확인. 이렇게 생기죠? 장치 관리자에서 마우스 우클릭, 속성, 장치 관리자 보시면 이렇게 쭉 뜹니다. 뜨는데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기본 디스플레이 어댑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자, 요거 이제 설치하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자, 인스톨. 요 자질구레한 것들은 칩셋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만 없어져요. 자, 여기 그 이제 떴어요. AMD 소프트웨어 동의 및 사용자 정의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그 설치 안 됐다고 나오죠? 설치 누르시고 설치. 이거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건 비디오 카드 드라이버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게 바뀔 겁니다. 이제 다 설치가 되고 나면. 몇 번 화면이 깜빡깜빡 거리는데 정상입니다. 자, 라디오 리라이브 설치할지 안 할지, 동영상 녹화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라이브 설치를 하시고 별 필요 없다 하시면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우리는 동영상 녹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치. 지금 다시 시작하면 이제 비디오 카드 드라이버 설치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장치 관리자 보시면, 자, 디스플레이 노타 RX580으로 이제 떴죠. 이제 설치가 됐고요. 자, 요거라고 이제 없애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여기 잡다한 게 많잖아요. 잡다한 게 뭐 알 수 없는 장치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요거 이제 칩셋 드라이브를 설치하면 다 해결이 돼요. yes. 인스톨. 뭐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디테일스. 뭔가 열심히 풀고 있죠. 만약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에 문제가 있다, 그럼 이 압축을 풀 때 나타나요. 자,
자, 동의 및 설치. 요거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체크해 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래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 자동으로 자기가 신버전을 다운로드 받거든요. 뭐 하는지 볼까요? 사용자 지정 설치. 그럼 이제 요 드라이버 쫙 여러 개 있죠? 네, 설치. 지금 보면 이제 여기가 사라질 겁니다. 이제 장치 관리자에서. 사라졌죠?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되고, 뭐 해도 되는데, 이제 다른 게 설치할 게 남아있죠? 자, 요거는 이제 충전. 자, 충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핸드폰으로 충전하신 분들은 요거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네, 셋업, S, 충전. 자, 이것도 끝났고요. 설치했고, 다음에 문제 설치했으니까 지우고요. 그 이제 오디오, 이것도 압축 풀기. 압축 풀었죠. 여기도 셋업, S.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장치 관리자 보시면 사운드가 이제 바뀔 거예요. 이제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라고 있죠. 이제 이게 리얼텍으로 바뀔 거예요. 이제 자, 이것도 나중에 다시 시작해도 돼요. 보시면 이제 리얼텍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아까 하이 데피니션이 이제 리얼텍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로 갑시다. 칩셋은 아까 했고, 오디오도 지금 했고요. 이것도 삭제. 그리고 이제 랜 드라이버 남았어요. 랜, 여기 네트워크를 두 개를 받았네요. 얘도 하나 필요 없으니까 얘도 지워버리고. 자, 랜 드라이버 풀기. 자, 네트워크 드라이버는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 정보 보면 이거 2015년 거죠? 2015년 4월 7일 드라이버예요. 요거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고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설치 다 됐어요. 여기 압축 다 풀었죠? 셋업, S. 15년 4월 17일에 지금. 자, 넥스트 설치. 자, 아까 15년에서 지금 2018년 8월 28일로 바뀌었죠. 신버전으로 더 업이 된 거예요. 완료. 그 다음 랜도 다 했으니까 이제 드라이버 설치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스템 다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내 컴퓨터에서 우클릭, 속성, 장치 관리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안 잡힌 거 없죠? 이 상태에서 시스템 다시 시작을 해주시면 세팅은 끝난 거예요. 자, 하드를 이제 뜯어볼게요. 자, 하드를 뜯었고요. 중요한 거는 요 구멍을 요거 막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AS를 위해서 요 스티커를 떼서 여기다 붙여야 됩니다. 스티커를 붙일 때 요 시리얼 넘버를 가리면은 나중에 AS 받을 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가리지 마시고, 요게 에어홀도 막으면 안 돼요. 이쪽도.
그래서 이쪽에 붙이시면 되고, 요거를 아까 그 임시 조립 상태로 한 대로 가서 붙여가지고 이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숫자 1처럼 생겨 있죠.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이제 숫자 1처럼 생겼는데 반대 방향으로는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걸려서.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시거나 안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 상관없어요.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소리가 나오면 돼요. 찰칵하고 이런 식으로요. 꼽으시고 메인보드 쪽에서도 전원 코드를 완전히 제거를 하시고 여기 불이 꺼졌을 때 그때 요거 이제 꽂으시고요. 이렇게 꽂으시고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클립을 눌러서 좌우로 흔들면서 뽑으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꼽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장착이 된 거고요. 이제 데이터 케이블을 연결을 했으니까 파워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죠. 요것도 주의사항은 파워 코드를 완전히 뽑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꽂으시면 되긴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또 안 꼽혀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꽂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일자 표시가 있을 때 이렇게 꼽으시면 됩니다. 하드를 연결을 하고 나서 전원을 켜고 바이오스에 들어온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M.2 SU800 여기 2호르키가 들어있고 네 번째 포트에 ND 1테라 여기 들어있어요. 1000기가라고 돼 있죠. 자, 이제 부트 매니저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뜨면은 하드 디스크가 제대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고 빠져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내 PC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는 USB고 얘는 SSD고 하드가 없잖아요. 왜 없냐면 하드 디스크는 연결했다고 바로 뜨는 게 아니고 파티션하고 포맷을 잡아줘야지만 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내 PC에서 마우스 우클릭 관리 저장소 디스크 관리 여기 나오죠. MBR 있고 GPT가 있는데 GPT가 더 신형이에요. 근데 그 옛날에 구형 XP 같은 경우는 이 GPT를 인식을 못해요. 일단은 신형으로 합시다. GPT 확인을 하게 되면은 여기 생겼죠. 여기서 이제 마우스 클릭 새 단순 볼륨 다음 자 1테라로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1테라 다음 이렇게 되면은 1테라 생겼죠. 속성을 보시죠. 속성 보면 자 1테라 여기 돼 있죠. 1테라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USB를 꽂고 나서 얘가 지금 E 드라이브가 됐어요. 그럼 USB를 빼면 C 드라이브잖아요. CD 드라이브가 되면 좋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얘를 빼요. USB 울트라맨을 꺼내고요. 꺼내고 자 아까 그 화면에서 관리 마우스 클릭, 내 PC 마우스 클릭 관리 자 관리 들어가면 저장소 디스크 관리 여기 돼 있죠. 여기서 이제 E 드라이브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클릭 드라이버 문자 및 경로 변경 자 여기 D 드라이브를 가면 돼요. 아까 USB에 꼽혀 있으면은 걔가 D 드라이브를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D 드라이브를 갈 수가 없으니까 USB를 빼고 나서 D 드라이브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보면은 내 컴퓨터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D 드라이브가 된 거죠. D 드라이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아이콘들이 좀 크죠.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너무 커요. 아이콘들이 작은 아이콘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 클릭 자동 정렬 드라이버 아까 제가 해놓은 거죠. C 드라이브 이제 설치됐으니까 필요가 없죠. 잘라내기 이제 D 드라이브 여기로 보내시고 이제 D 드라이브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선 정렬해서 이름
자, 여기 갔어요. 유저 한번 가보시죠. 사진도 이게 속성, 마우스 클릭, 위치. 지금 C 드라이브로 되어 있잖아요. C 드라이브는 SSD고 D 드라이브는 하드잖아요. 하드가 데이터 보존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픽처스 해가지고 그러면 D 드라이브를 가는, D 드라이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음악도 많이 다운로드 받으면은 SSD에 금방 차잖아요. 얘도 하드로 보내는 거예요. 하드로 보내기, 확인하면 이제 만들겠냐 물어보잖아요. yes. 이동하겠냐? yes. 그럼 지가 이제 이동을 해요. 그러면 다운로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SSD가 용량이 작은데 이게 기본값으로 SSD에 쌓이니까 요거를 이제 D 드라이브로 바꿔주는 거예요. D 드라이브 하드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D 드라이브 가면은 가고, 그리고 즐겨찾기도 똑같은 식으로 여기부터 D 드라이브로 엔터 3번만 치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럼 자동으로 가요. 동영상도 속성, 위치, 이제 D 드라이브로 바꿔주고, 폴더 만들겠냐, 이동하겠냐. 이거 빨리 하려면 이렇게 속성, 문서, 위치, 속성에서 D 드라이브 바꿔주고 엔터 3번, 2번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바탕화면도 위치 이렇게 해주고, 하나, 둘, 셋. 2번만 하면 다 가네요.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가시면 D 드라이브에 가시면 여기 유저라고 있죠. 아까 유저 여기 있죠. 그럼 즐겨찾기, 음악, 사진, 이게 이제 자동으로 D 드라이브가 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다운을 막 받았다, 뭐 동영상을 다운로드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SSD에 쌓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일일이 이동을 시켜주려면 이제 좀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동으로 D 드라이브 1테라 하드 쪽으로 자동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어판을 보시죠. 제어판을 보시면 여기서 특별한 건 없고, 전원 옵션을 보시면 이게 지금 러시아어로 돼 있어요. 이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근데 요걸 이제 영어나 한글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내 PC에 들어가서 로컬 드라이브 X86 들어가서 AMD 라이젠 PPM, 여기서 마우스 클릭,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yes. 바꾸시면은 전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라이젠 밸런스로 된 거예요. 러시아로 되어 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알겠죠? 라이젠 밸런스도. 그래서 5시간 뒤에 뭐 꺼지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키보드 이제 빨리 응답하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날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 변경 눌러가지고 지금 업데이트 되면은 이렇게 시간이 맞춰주게 돼 있어요. 시간이 맞춰주게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게 모든 컴퓨터들이 timewindows.com 이걸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한참 동안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이걸로 갖다가 time NIST gov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로 바꾸시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케이스는 두 가지예요. 대한 케이스의 루시오 케이스하고 앵코의 아수라 케이스인데, 조용한 거, 정숙한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은 요 아수라 케이스로 하시고, 좀 디자인이 예쁜 거, LED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요 대한 케이스의 루시오로 하시면 됩니다. 이 아수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냉각팬 RPM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느리게, 정지 세 가지 모드가 있고, 얘는 그냥 계속 팬이 돕니다. 근데 디자인은 얘가 더 좀 이쁘고, 아수라 케이스는 디자인 면에서는 얘보다는 못해요. 단 펜을 로우로, 느림으로 해놓으면은 굉장히 좀 정숙하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오늘은 루시오로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파워 스위치고요. 요게 이제 파워 LED, 요게 하드 LED, USB, 요게 리셋 스위치예요. 리셋 스위치, 마이크, 이어폰, USB 2.0, 3.0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윗면은 요거 이렇게 자석이에요.
자석이에요. 자석 붙거든요. 이걸 갖다 떼가지고 나중에 먼지 청소할 때 이 필터만 따로 청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딱 자석 붙여 놓으면 돼요. 이 케이스는 여기는 막혀 있고 요 틈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어 가지고 바람이 매우 잘 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건 유리입니다. 유리. 얘는 아크릴입니다. 아크릴. 아무래도 좀 파손의 위험이 좀 적겠죠.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파손이 안 된다는 거, 단점은 이제 스크래치가 잘 난다는 거, 그거죠. 이렇게 다리가 좀 튼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먼지 필터. 그래서 파워의 그 그릴 방향이 바닥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필터를 자주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석이 아니고 요건 이제 착탄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뺐다 꼈다 하는 겁니다. 자, 조립을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옆에 뚜껑을 열고, 자, 앞에 뚜껑을 열고, 내부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하나씩 정리하도록 합시다. 요거 이제 피통을 잘라내고, 뜯어내고, 팬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조립을 하면 되게 이제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냉각팬 떼어낼 거예요. 떼어내고 다 조립이 된 다음에 붙일 겁니다. 떼볼게요. 자, 이 팬을 보시면은 여기 전원이 그 파워에서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요 4핀하고, 이렇게 보면은 또 3핀, 이건 보드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메인보드에서 이렇게 3핀으로 전원을 입력받게 되는 경우에는 바이오스에서 RPM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파워에서 4핀으로 받는 경우에는 냉각팬 RPM이 조절이 안 돼요. 후변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핀으로 해가지고 메인보드에 바로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 선은 이렇게 빼서 바깥으로 넘기고, 이것도 이제 넘기고 바깥으로. 가장 먼저 할 일이 요거 스페이서하고 요 메인보드의 위치를 맞추는 거죠. 딱 보시면은 구멍이 4개는 맞았는데 여기 이제 4개가 비죠. 요거를 갖다 이제 그 스페이스를 채워 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서. 채우시고요. 스페이서가 2개가 부족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인보드를 얹어 가지고, 이 메인보드의 구멍은 8개입니다. 스페이서도 정확한 위치에 8개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딱 보시면은 8개가 정확히 다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되고, 비디오 카드가 들어올 자리는 이 자리죠. 이 자리를 미리 빼놓겠습니다. 이거를 마개를 좌우로 이제 흔들면 뽑혀요. 이렇게 해가지고 뽑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됐고요. 파워의 그릴이 있잖아요. 요 그릴을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파워의 열기가 PC 내부로 이제 안 가는 장점은 있지만, 요게 요 파워의 그릴이 흡기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먼지를 다 빨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먼지 필터가 금방 자주 막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컴퓨터 청소를 매우 자주 한다, 그리고 컴퓨터의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닥으로 장착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하게. 그리고
나는 청소를 잘 안 한다, PC 내부의 온도는 약간 올라가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무실 컴퓨터를 뭐 사무실 바닥이나 안 그러면 가정집 바닥, 일반 가정 바닥에 놓고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뭐 필터 빼가지고 청소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 실제적으로 쓰다가 보면 그게 좀 지키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요런 요철 같은 게 좀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 상태로 조립을 하게 되면은 뒷부분이, 메인보드 뒷부분이 불룩해서 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접시 부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올려가지고 그 구멍에 끼지 않게, 메인보드에 USB 구멍이나 이런 뭐 랜 구멍이나 이런 데 구멍에 끼지 않게 좀 조절을 해 좀 손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장착을 끼워 주시면, 아이오 실드를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손으로 만져가 잘 안 끼게 가지고 여기다 이제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워 주세요. CPU 보조 전원인데요. 요게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좀 보기 싫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밑으로 빼는 겁니다. 이 라인 뒤쪽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로 나오게, 원래 이 자리로 나오게끔 설계가 되는데 이 자리로 나오게 되면 이제 걸리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로 뺐습니다. 이 자리로 빼가지고 CPU 보조전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깔고 나사를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기 이제 케이블 타이로 한번 묶어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주면 이제 보드 장착이 되겠습니다. 나사 타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립을 처음 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나사가 메인보드에 그 꼽히는 나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왼쪽 요 나사가 이제 하드디스크에 사용되는 나사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 사용되는 나사를 메인보드에 꽂으면은 제대로 장착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 오른쪽 요 나사를 사용해서 메인보드를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나사는 한꺼번에 세게 조이지 마시고요. 일단 살살 조이시고, 살살 조이시고 8개의 나사가 제대로 다 살살 꼽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제대로 이제 꽉 꼽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꽉 하지 마세요. 제대로 이제 각을 잡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요 케이블이
왔다 갔다 이동이 되면 나중에 이 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치게끔 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후면에 장착할 펜인데요. 요거 보시면은 이제 그 원래 이 측면에 회전 방향과 바람의 방향 표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제조사 상표가 있는 쪽 요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뒤로 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요거는 이제 그 메인보드 컨트롤로 갈 거기 때문에 요거 3P만 필요하죠. 요거는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잘라오렵니다. 그냥 안 씁니다. 그냥 여기 보면 CH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그 순행 펌프 펜이고 이쪽은 샤시 펜.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여기 3핀이 여기 들어가게 이렇게 맨 오른쪽 핀이 하나 낮게 꽂으시면 돼요. 모양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를 이제 나사로 고정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이 PC의 뒷면 부분을 선정을 한번 해볼게요. 메인보드 메인 주전은 여기 뒤로 빼고요. 그리고 이제 USB 3.0 케이블, 그 다음에 사운드하고 USB 2.0 케이블, 전면부 각종 스위치들, LED들 케이블 나가고요.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면부 냉각 밴드 펜, 이거 사이드로 빼고요. 이렇게 빼고 이제 뒷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CPU 보조 전원, 이쪽은 이렇게 다 묶어주고요. 여기 구멍이 다 있어요. 선정리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시고, 그리고 이쪽은 아까 그 USB 2.0하고 사운드 쪽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고, USB 3.0도 이쪽으로 하고요. 정도 가고, 그리고 여기 전면부 스위치들, LED들, 그리고 케이블들은 구멍이 틀려요.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보내고, 케이블 타일을 묶어주고, 여기도 여기서 여기다 구멍에다가 손을 넣으신 다음에 묶어주고,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묶어주고, 메인 주전원은 이쪽으로 보내고요. 이쪽으로 보내고, 여기는 케이블 타입 큰 걸 사용해서 이걸 들어가고, 이렇게 다시 여기 찍고, 또 케이블 타입을 묶어주고, 여기도 여기서
구멍에다가 손을 넣으신 다음에 묶어주고, 여기다 묶어주고, 요거 이제 전면부 팬이고요.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쪽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케이블 타일을 구멍을 사용해서 묶어가지고, 계속 보시고, 여기도 또 묶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묶어주면은 후면부 선정리는 끝났습니다. 이 비디오 전원을 넣어야 되는데 빠졌네요. 다시 이쪽으로 다시 보내고, 이걸 다시 뒤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뺄 건데요. 비디오 전원을 요거를 이제 케이블로 다시 이걸 한번 할게요. 중짜리 케이블을 써가지고 해가지고 여기다 다시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선정리가 뒷부분은 이제 끝났고, 여기다 한번 묶어줄게요. 여기다 한번 묶어주고, 그다음에 메인보드 쪽 보조전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비디오 카드용이에요. 얘는 비디오 카드용 이제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될 거고요. USB 2.0 케이블하고 사운드 케이블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게 HDMI 오디오 USB죠. 서로 보면 막힌 부분이 달라요. 막힌 부분이 다르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운드 쪽 보내고, USB 2.0 쪽 보내고, 그 다음에 USB 3.0 가고, 나머지 요거는 이제 그 전면부 스위치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 장착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리셋 여기 꼽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파워 스위치도 요 부분을 꼽히고, 이 부분은 이제 그 하드 LED요. 마이너스 왼쪽, 플러스 오른쪽이에요. 플러스가 이쪽 이렇게 가게 뒤집어서 바깥쪽이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파워 LED. 요것도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죠.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플러스 쪽이 바깥으로 가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묶어서 케이블 선정리. 그다음에 스피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좌우가 바뀌어도 소리 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원래는 이것도 이제 이 바깥쪽이 플러스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꼽으면 되고요. 전면부 내각편용 전원이에요. 커넥터들. 그래서 붙이시고 이렇게 연달아서 꼽히는 식으로. 그다음에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꼽으셔도 되고 하나하나에 다 꼽으셔도 돼요.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좀 편의상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면부 펜이 다 연결된 거고요. 이제 남은 거 이제 하드디스크 연결하면 돼요. 이 케이스는 하드디스크 가이드가 필요하거든요. 요거는 L, 요거는 R.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봤을 때 왼쪽이 이렇게 꼽히고 오른쪽이 이런 식으로 꼽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플라스틱 요게 이제 밑으로 오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꼽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 칸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요 남은 선들을 이제 밑으로 뺄 거예요. 요 하드 밑으로. 그래가지고 요거는 밑으로 이렇게 보내고 선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밑으로 보내고 손을 뒤로 뺐고요. 손을 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손잡이를 해서 손잡이를 해서 요거를 이렇게 꼽으시고 나머지는 가지런히 정리를 해가지고 중간에 말아서 이것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밀 겁니다. 밀으시고요.
하드 케이블은 여기 이제 그 어떤 걸 꼽히나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꼽히는 게 있고 이렇게 꼽히는 게 있죠. 근데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이게 좀 선이 덜 꺾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역자 케이블을 사용해서 하고, 요거는 이쪽 사이드 측면 구멍을 통해서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가지고 모두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장착이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후면부 선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정리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하드 케이블 뽑은 거 있죠? 하드 케이블 온 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상관은 없어요. 몇 번 포트에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도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또 흔들리지 않게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묶어주면 좋겠죠? 이동 중에 흔들리진 않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이동 중에 흔들리지 않겠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정리 하시고, 비디오 카드를 장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짤깍 소리가 나면 돼요. 이런 소리요. 여기 이제 고정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바깥쪽부터 박아주세요. 여기 세 번째, 그래야 비디오 카드가 밀리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아주시고요. 6+2죠. 8핀입니다. 한꺼번에 잡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꼽으시고, 여기 좀 너저분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조립이 완성됐습니다.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라인들을 한번 연결한 다음에 한번 켜보겠습니다. 사운드 체, 인터넷, 키보드, 마우스, 전원. 자, 켜볼게요. 삑 소리가 나면 제대로 켜진 거거든요. LED 여기 잘 들어오고 있고요. 전면부에 LED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 이제 2개밖에 안 잡힐 텐데 전면부에 3개가 있고 후면부에 하나 있고요. 바람이 아주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비닐은 이게 떼내는 건데요. 떼내는 건데 요 나사를 푸시고 이렇게 해서 나사 하나 풀고 비닐 떼내고 잠그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나사를 다 풀지 않고서도 이 비닐을 다 떼낼 수가 있어요. 비닐을 다 떼는 거 보면 깔끔해 보이죠? 네, 바이오스에 다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가셔가지고 큐펜 컨피그레이션, 아까 누드 테스트 할 때는 통과했었죠? 여기 가셔가지고 큐펜 튜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케이스 뒷면에 붙은 냉각팬하고 CPU 팬의 그 적절한 회전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모든 펜을 이제 칼리브레이팅 하고 있는 건데요. 칼리브레이팅이 이제 구경 측정, 뭐 이제 측정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펜들을 측정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전면부에 있는 펜들은
파워에서 바로 전원 입력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RPM 측정이 안 되고요. 이제 후면부 요 펜, 뒤에 펜, 뒷펜만 RPM 측정이 되는 겁니다. 뒷펜하고 CPU 펜. CPU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메인보드, VGA 등등 가성비 최적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3월 10일부터 시작한 여정이 한 달 만에 끝이 났는데요. 뭐 제가 게으른 탓도 있지만 컴퓨터 업계는 3월달이 제일 바쁜 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점도 좀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이 시스템을 조립하는 데는 약 78만원 정도가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 정도면 배틀그라운드 게임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다양한 게임들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나름대로 케이스 디자인에도 좀 신경을 썼는데요. 뭐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미약하지만 우리의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